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계속 올라오는 거에 이어서 오늘 아주 크게 올랐죠. 네, 코스피 지수 분석을 좀 해드리고 코스피가 오늘 1.7%까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0.6% 상승 마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린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환율, 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각각 나라들의 환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유가를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조금 체크를 좀 하고, 그리고 원래 어제는 원래 삼각수렴형이랑 뭐 박스권 돌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뭐 그 얘기 드렸었죠. 8년 전에 뭐 탄핵 때 어땠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서 잘 이겨내시라고 그런 얘기 해드렸기 때문에 삼각수렴형이랑 그 박스권 얘기를 한 번 더 다뤘어야 되는데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문수 씨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보시면 지수가 많이 올랐죠.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무려 1.7% 급등을 했고 그냥 2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2월 여기 처음에 여기하고 한 번 살짝 빠진 것 외에는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원래 요즘에 이제 급등 나올 때 패턴이 항상 똑같거든요. 뭐냐면 급등 패턴은 대부분 이렇죠. 뭐예요? 네. 급등이 처음에 세게 나오고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처음엔 작아요. 작은데 점점 커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했느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매매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잠깐만요. 요즘에 그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금융 투자가 이런 애들이 아닌데. 예? 보세요. 외국인은 최근에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2월달 들어와서 다시 외국인 여기 2월달에 이제 사고 판 걸 보시면 뭐 특별하게 없어요. 2월 첫째 날은 이제 지수가 급락 출발했으니까 그때 외국인이 많이 팔았겠죠. 예, 많이 팔았네요. 그죠? 근데 그리고 3일 동안 샀고요. 다시 이틀 동안 팔고 또 이틀 동안 사고 3일 동안 팔고 최근 이틀 동안 삽니다. 이쪽 그냥 뭐 엎치락 뒤치락이죠. 근데 기관이 맨날 우리가 욕을 하잖아. 왜? 맨날 팔아먹으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기관이 2월 달에 판 날이 몇 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샀고요. 가면 갈수록 물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맨날 팔아먹거든요. 여기가 사요. 오늘 되게 많이 썼어요. 6,500억. 근데 연기금은 그냥 미친듯이 계속 사고 있고. 왜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관이 사주니까 봐요. 지수 대부분 오르잖아. 맨날 이제 뭐 기관이라 외국인 욕만 하지 마시고 이거 잘 보세요. 기관은 늘 요거도 먹을 짓 했으니까 뭐 요거도 먹어도 싸긴 한데 요즘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미친 듯이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니까. 근데 요즘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냥 계속 기관이 팔아먹는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이럴 때 보면요. 기사 잠깐 아침에 낮에 봤던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런 기사들. K 주식, 그러니까 한국 주식 안 사는 외국인들 5개월 연속 빠져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판다는 거예요. 응? 주식은 6개월째 팔고 있고 채권은 2개월 연속 팔고 있대요. 그리고 뭐 같은 날 나온 기사인데 이게 막 이런 기사들이 막 그날 엄청 쏟아져 나왔거든요. 외국인 자금 1월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원 빠져나갔다. 그냥 계속 이런 것만 나왔어. 그리고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 지난주에. 그래 놓고서는 이제 지수를 이제 연신 막 올려대는 거예요. 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어디였냐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딱 여기거든요. 여기 걸리는 자리쯤에서 여기가 이제 요로 횡보하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다시 올라갈 때는 그냥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네 이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또 그렇게 잡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니 기관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뭐 나라 걱정, 주식 걱정 하시면서 주식 털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 또 뒤통수 맞은 거예요 지금. 물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나간 거지만 뒤통수 맞았어 또. 누구한테? 언론한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꼭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신용이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항상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나와요. 요번에도 똑같아요. 그러고 있다고 지금. 잊지 마세요. 네. 개미들이 또 속았어. 네. 코스닥도 이제 오늘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네. 앞에 뭐 떨어졌던 뭐 저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앞에 저항대를 무시하고 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요거 보시죠. 어제 한번 봤었는데 엊그제. 네.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지수가 오늘 1.7% 올라갔는데 코스피 대형주는 2% 올라갔죠. 거래도 되게 많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습니다. 네. 당연히 거래 대금도 늘었겠죠. 뽑는 거예요. 대형주가 시세를 주도해서 상승이 나올 때는요, 차트 저항이나 이런 거에 잘 안 걸립니다. 그냥 끌어올립니다. 저항이 없이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대형주가 오늘 2% 올랐고, 코스피 중형주는 0.2%, 소형주는 0.4%. 자, 중소형주 약하죠? 왜 그래요? 대형주에 쏠려 있어서 그래요. 대형주가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하락을 하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될 때 중소형주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차례가 다 된 거예요. 응? 다 되신 거라고. 네. 이게 뭐냐면 역회된 숄더형 나왔잖아요. 그죠? 역회된 숄더형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무슨 딥시크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역회된 숄더형이라고. 역회된 숄더형이 나오면 앞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신호예요, 이게. 근데 이 역회된 숄더형이 나왔을 때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전저점을 깼는데 또 깨네? 반등이 나왔는데 또 떨어지네? 어머, 또 떨어지네? 이러면서 그거 다 털려버립니다. 네. 이게 되게 견디기 힘든 패턴이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배트맨이 아닌 이상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요, 사람 못 견딥니다. 저 같아도 진짜 힘들 것 같아. 힘든 게 아니라 난 얼마 못 견딜 것 같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네? 그렇게 해놓은 거라니까. 네.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소형주가. 아시겠죠? 네. 자, 또 이런 게 나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털리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앞으로 이제 지독한 고통이 그분들한테는 기다릴 거예요. 왜? 팔았더니 날아가거든. 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사자마자 떨어질 때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내가 매도한 종목이 팔자마자 올라갈 때 미치고 팔짝 뜁니다. 네. 진짜로. 사자마자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났을 때 고통이 100이라면 팔자마자 그 종목이 올라가서 느끼는 고통은 한 100만, 1000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꾼한테 제일 큰 고기가 뭐예요? 놓친 고기. 놓친 고기는 보지도 못했거든. 이게 그래서 제일 힘들어한다니까. 네. 지수가 잘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차례 올 거예요. 오고 있고 실제로 종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했죠. 이게 뒤에서 박스권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게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서 상승 돌파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고 망할 거다, 우리나라도 망할 거다 막 그랬잖아요.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정말 짜증났거든요, 저는. 네. 그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올랐죠. 그리고 비상계엄령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그 이후로 이게 비상계엄령 때문에 계속 오른 건 아니고 트럼프 리스크 부각을 언론에서 너무 시켜갖고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취임할 때쯤 되니까 스르르르 내려오죠. 그래서 지수가 원달러 환율 방향이 어디예요? 하방이죠.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조금 올라서 횡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거고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메인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 취임하면 원달러 환율 폭등할 거라면서요? 폭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안정을 찾잖아요. 그럼 엔달러는, 엔화도 딱 그 타이밍부터 내려와요.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 루블. 러시아 루블이 러시아 화폐잖아요. 루블. 그죠? 여기가 트럼프 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급등했었거든요.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죠? 또 올랐다고 12월 말에. 근데 트럼프 딱 취임할 때 딱 되니까 후루룩 빠져요. 그러다 최근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뭐 전화 통화했네, 뭐 러시아 전쟁을 끝내네,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를 계속 부각하냐면 미친 트럼프가 악마 푸틴하고 한편이 돼서 우크라이나와 특히 우크라이나, 유럽을 배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평화협상을, 그러니까 종전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요. 근데 환율 보시라니까. 러시아 환율. 이미 이거 보면서 종전협상이 잘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죠. 왜? 환율 보면 알거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러시아 루블화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 환율 많이 올랐거든. 처음에 이만큼 올랐었고요.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올랐다. 근데 다시 떨어진다? 급락한다? 뭐예요? 종전협상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언론들 믿지 마세요. 정말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 그리고 트럼프가 오면은 국제유가 폭등하고 난리 날 거라면서요. 폭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죠? 네. WTI 국제유가인데 어때요?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바로 안정을 찾잖아요. 트럼프 욕하고 싶으시면 욕하세요. 뭐 자유지. 근데 언론의 선동에 속지는 마세요. 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했는지 이제 아실 거야 아마. 자, 아무튼 국제유가가 지금 어때요? 안정적이잖아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면서 자꾸 언론에서 트럼프 욕하거든. 그냥 채널 돌려버리시라니까. 네. 트럼프 싫어하시면 싫어하세요. 뭐 보통 당연한 거지. 본인 마음대로니까. 근데 언론에 속지는 마시라고. 네. 트럼프가 무슨 아카시아 껌도 아니고 이놈의 언론은 맨날 씹어대기 바빠요. 네. 가끔 보면 중국 언론 같아. 중국은 당연히 트럼프 싫어하겠죠. 맨날 자기들 때린다고 하니까. 가끔씩 보면 중국 언론 같아. 맨날 트럼프 욕만 해. 우리나라 우방인데 욕만 한다니까 언론사에서. 이해가 안 가죠. 네. 보수 언론도 똑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자꾸 보지 마세요. 심리 꼬여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그 삼각수렴형 얘기를 해보죠. 저번에 월요일날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삼각수렴형 이걸 왜 중요하냐면, 삼각수렴형은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세 가지 타입인데,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모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여기서는 상승 돌파 나와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확률이 조금 저기긴 한데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세 번째 거는 요러다가 대부분 떨어져요.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라고. 원리는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1, 2, 3. 1번은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는 줄어들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다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점을 자꾸 두드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꾸 이제 직접 매물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치면서 매물대 소화도 하고 내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잘 가요. 두 번째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상승 나올 때도 있고 하락 나올 때도 있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하락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는 주로 1번을 좋아하죠. 3번은 접근 금지.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겠어요? 뭐 호재가 나와도 가는 둥 마는 둥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힘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도 왜 오래 쓰면은 희마리가 없잖아요. 건전지 거의 이제 다 쓴 건전지는 작동도 이렇게 좀 현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보통 떨어집니다. 이재명 테마주에서 대부분 이런 게 나왔죠. 요즘에 좀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것부터 보자고. 이건 한 10분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미 올라간 거. 이게 삼각수렴형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 박스권하고 삼각수렴형의 차이는 뭐냐면요. 되게 쉬워요. 아까 뭐예요? 삼각수렴형이 1번이 이거였잖아요.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이 높아지는 거. 이러다가 보통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거잖아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 박스권은 뭐예요? 이거죠. 여기서 이러다가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하고 박스권하고 차이가 뭘까요? A와 B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점이 높아지느냐 저점이 안 높아졌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 아시겠죠? 그 차이라고. 근데 둘 중에 누가 관리가 잘 된 거예요? A. 삼각수렴형이 관리가 더 잘 된 거죠. 저점이 높아지는 거는 누군가가 손을 쓴 거라니까요. 아, 얘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지.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천재들.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다 기억하더라고. 간판, 뭐 전화번호까지. 그 정도면 IQ가 한 160, 180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노력해야지 가잖아요. 관리가 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B도 좋은데 A가 나은 거죠. 근데 B도요, 박스권도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인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돌파하기 전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삼각수렴형이 또 나와. 이 안에서 짝꿍이 하나 나온다고. 이러다가 돌파해요. 아니면 이따가 뭐 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얘도 나중에 거 보면 삼각수렴형. 박스권 끄트머리에서 삼각수렴형이 짧게 나온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종목을 보자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고, 이제 뭐 종목들 보통 주식 관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좀 보시다가 보면,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데,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자, 뭘 보실까요? 뭘 보냐면, 자, 이걸 봅시다. 삼성전자.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이평선 다 지우고, 이럴 때는 보조지표 깔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뭐예요? 대충 할게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은 뭐 한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비상계엄령, 한동훈의 배신, 그죠? 네. 여기 탄핵안 국회 통과 이쯤이었나? 네. 그 다음에 어디야, 공수처 오동훈이 막 출동해가지고 대통령 구속한다고 난리지기고 여기, 그죠? 네. 2월 달에는 이제 우리 설 연휴 좀 오래 쉬었죠?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쇼크 난리지기고 뭐 거기였죠. 그 수많은, 그죠? 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한 거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바닥이요. 11월 달 여기가 바닥이었다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바닥 찍었다고. 근데 바닥에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얘기 쭉 들어보시니까 되게 심각한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잘 다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럼 참 더 큰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삼성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잘 될 거예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별주로 가볼까요? 진양제약. 이게 삼각수렴형 나온 다음에 급등한 거거든요. 삼각수렴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선만 그어드릴게요. 그러다가 여기 위에서는 저항선이고 밑에서는 지지선이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꼭지점이 모이기 전에 보통 급등을 해요. 여기 다 모인 다음에 이제 급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그분들은 좀 경력이 짧은 분들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이기 전에 움직여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 붙어 있죠? 그러다 뽑은 거예요. 대표적인 삼각수렴형 돌파하고서 이제 가는 거고 진양제약. 그리고 SY 스틸텍 잘 아시죠? 누구죠 이거? 저기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여기 뭐겠어요? 이게 선을 거드리면 맞네 이래요. 근데 선을 안 거드리면 뭐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삼각수렴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막 설명하다 보면 사기꾼 된 기분이에요. 자, 뭐 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좋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지, 그죠? 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뭘 맞추고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런 거는 잘 기억 못 하시고요. 뭐 하다가 좀 조금 틀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또 엄청 잘 기억하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때 얘기 많이 했어요. 잘 보라고. 왜? 그때 언론에서 미국 대통령 다 해리스가 된다고 할 때 저는 그랬잖아요. 트럼프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트럼프라고. SY 스틸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니까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들었다 놨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갔잖아요.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고서 갔잖아요. 삼각수렴형이죠. 아까 1, 2, 3번 중에 1번 타입. 그리고 일신석재. 이것도 이제 저기잖아요. 트럼프. 자, 선 긋는 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거든. 저도 처음에 차트 공부할 때 전문가 데뷔하기 전에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전 그림은 되게 못 그려요.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그려요. 이게 한계야. 네. 근데 차트선은 재밌게 봐요. 네. 이랬죠? 여기에 잘 보시면 지지하고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재료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 거기에요.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된다. 여기 11월 달이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 그때 미국에 저기 대선 투표했었잖아요. 그때 선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떨어졌었는데 돈을 보시면 여기 들어왔었다니까. 이 당시에 반대로 그 해리스 수혜주가 뭐였죠? 뭐 오성 첨단 소재 이런 거 아니었나요? 우리바이오 이게 뭐였어요? 해리스 수혜주였잖아. 대마, 그죠? 여긴 뭐예요? 삼각수렴형인데 무슨 삼각수렴이에요? 아까 세 번째 유형이죠. 맛이 가죠. 다르잖아. 오송첨단 소재는 어땠지 그때? 자, 저점 여기니까 이렇게 긋고 위에 이렇게 긋고. 되겠어요 이거? 그냥 이것만 봐도 여기 돈 나갔네, 돈 없네. 이신석 저기 뭐 일신석재하고 SY 스틸텍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모아놨네. 그러니까 삼각수렴형이 나올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대부분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거 나오죠? 그러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나왔다고 해서 100%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100% 떨어지거나. 근데 확률 싸움이니까 확률로 보시면 돼요. 종목을 하나, 두 개, 세 개만 더 봅시다. 부산산업, 철도주주.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버지죠. 여기까지 참고를 해도. 근데 여기를 참고 안 하고 봐도 짧게 봐도 뭐예요? 이러다가 뽑았죠? 급등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저항선이었는데 지지선으로 바뀌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이거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도 되고 12월 달에는 이제 철도 주러 갔는데 왜 철도 주러 갔냐면 그때 저기 이재명 비상계엄 되고 나서 선포되고 나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할 때 부산 산업이 철도주로 이재명 관련주로 그때 붙었었어. 네, 그때 그걸 근데 또 나중에 또 다른 걸 바뀌긴 했지만 네. 지금은 그냥 트럼프 수혜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되고 대북주도 되고 살아있잖아 아직까지.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평화홀딩스. 근데 이거는 지켜보셔야 돼요.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김문수 테마주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깃발 같다, 그죠? 평화산업 딱 맞아 떨어지죠? 깃발 같죠? 이거는 만들어가는 중. 여기서 이제 김문수 씨에 대한 이제 호재가 나오든지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 사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변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졸속으로 지금 막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영배 아저씨인지 뭔지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 그 사퇴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주고 있는 거거든. 너무 졸속이다. 이대로는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총사퇴하면 예전에 이재명 씨가 그 방법을 썼거든요. 변호인들이 총사퇴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지체돼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여태까지 새로운 변호사들이 투입된 거니까 여태까지 그 사건 뭐 자료들을 다 복사해서 또 봐야 되거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사가 바뀌어도 그렇고 변호사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그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영배 이미선 그 퇴임이 4월 18일이던데 그 전에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민주당에서 복귀왕인지 뭔지 그 사람이 이거 이름인데 그 사람이 그런 법안 발의했던데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요즘에는 무슨 오뎅탕 끓이듯이 법도 금방 만들어요. 오뎅탕 끓이는 거 되게 쉽잖아요. 물을 끓인다, 오뎅을 넣는다, 거기다가 뭐 이제 그 스프나 같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끓이면 오뎅탕 나오잖아. 오뎅탕 끓이듯이 무슨 법을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이 사람들 임기 연장하는 거 지금 법안을 발의시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바닥에서 또는 신고가는 종목 중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공부 삼아 저기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월요일 날 해드렸는데 오늘은 디테일 있게 설명드린 거죠. 지금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3월 중순에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선고가 될 것 같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죠? 네. 그걸 하는데 지금 그거 이제 앞두고 종목들이 움직여요. 실제로 지금 그 한동훈 책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테마주 끝난 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을 거의 안 믿더라고. DTNCRO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여기서 팔았어요. 월요일날 또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수익 보고 좀 팔았어요. 여기서 오늘 좀 더 올라왔죠. 덕성도 월요일날 올라올 때 좀 팔았어요. 물량 좀 남아있는 게 또 있거든요. 걔는 그대로 들고 있어서 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 어서 많이 보던 차트 아니에요? 삼각수렴입니다. 거래 딱 실어가지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던 거죠. 그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동훈이 움직이니까 종목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까 그러니까 대선주는 정치판 돌아가는 거하고 차트 기법을 조금 같이 접목을 시키면 시세 흐름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편해요. 네.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낸 거 뭐냐면 한수롬 됐고, 저번에 여기서 사서 바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LA 산불로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급등하면서 싸게 팔았죠. 수익이 좀 꽤 났는데
수익 났다고 자랑을 못할 만큼 너무 많이 가버렸어. 팔고 나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1월 12일 날이니까 일주일 전에 여기서 890원쯤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았습니다. 11% 급등할 때 팔아서 한 10% 정도 수익 내고 팔아버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여기서 거래 없을 때 주식 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보통 여기는 이제 개미들이 다 물려가지고 그런 자리인데 여기 샀어요. 사가지고 일단 팔았어요. 요즘에 대선주를 사면 오래 안 가져갑니다. 적당히 팔고 적당히 빠집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수익을 또 연달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주가 끝난 것 같죠? 움직인다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움직이잖아. 아까 평화산업 이거 뭔데요? 김문수. 한솔롬 됐고 김문수. 오픈롤 12%죠? 김문수 앤드 한동훈. 아 이건 두 개나 다 돼. 한동훈도 되고 김문수도 돼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옛날에는 이게 한동훈이면서 김문수면 아예 못 갔거든요. 어디 양다리를 걸쳐 이러면서 못 갔어요. 버릇없다고.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 그런가 양다리 걸치면 또 잘 가요. 또 한 십수년 전에는 양다리 걸치죠. 못 갔어요. 절대 못 갔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잘 갑니다 요즘에. 네.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대선주 끝난 줄 알고 또 그러고 계셨죠? 가잖아요. 네. SG글로벌 누구예요? 김동현 살짝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저기서 뭐가 살짝 움직여요. 서해전자 누구예요? 안철수.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와 살짝. 네? 에이텍 누구예요? 이재명. 끝난 것 같은데 또 살짝 올라와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죠. 안 끝난 건가? 이러면서. 이재명 관련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오리엔트 바이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네.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뭘 싫어하느냐? 아니 끝났으면 끝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끝난 듯 아닌 듯 끝난 듯 아닌 듯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삼각수렴형이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자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또 시간이 다 됐네. 뒤에 또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이렇게 그러면 삼각수렴형 같죠? 들었다 놨다. 삼각수렴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하겠어요? 중간에 거래가 너무 많잖아. 이건 삼각수렴형이 아니에요. 삼각수렴형은 거래가 확 줄어요. 야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가 줄어드는 게 눌림목이거든요. 근데 여긴 거래가 너무 많잖아. 얘는 짝퉁이야 짝퉁. 짝퉁이라고 해요. 이미테이션. 근데 여기서 이게 이재명 관련주니까 이재명 씨 관련해서 기막힌 호재가 나오거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기가 막힌 악재가 나오면 반사 효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짝퉁이라고 해도.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 거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아까 누구야 우리바이오? 얘가 마지막에 속였잖아요.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안 끝났나봐. 이 당시에 이거 돌아가서 보면 삼각수렴형이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삼각수렴형이죠. 야 세력이 돈 들어와서 또 하나 보다. 역시 미국 대통령 해리스가 되는 거야. 돈 들어온 거 봐봐. 근데 제가 보기엔 돈 들어온 게 아니라 세력이 나갔다고 난 판단했거든요. 이놈들 이거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전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 때 얘기 많이 했어요. 물리지 말라고. 해리스가 아닌 것 같다고. 트럼프가 맞다고. 그때 그냥 병든 닭, 조류독감 걸린 닭처럼 그냥 비실비실해 떨어진 거야. 더 웃긴 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 대선 치러지는 게 당일날도 그랬어요. 해리스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개미도 또 속아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이걸 설거지라고 하나? 네. 설거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때. 뭡니까 이게? 페인된 거죠. 여기 6,000원, 지금 2,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네. 반토막이 상당한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대선주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다니까. 대선주 안 가니까 되게 심심하셨죠. 가요. 대신에 30%, 50%, 100% 이런 큰 수익 한꺼번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그런 수익을 내는 장이 와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일은 뭐 구속 취소 뭐 심사한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구속 취소는. 근데 또 될지도 모르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안 되든 저는 주식시장은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주가가 난리를 지겠지.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챙겼더니 뭐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팔았더니 막 3, 40% 급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수익이 났을 때 자꾸 챙기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멘탈이 안 나간다고요. 맞죠? 멘탈이 안 나가게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겁니다. 한꺼번에 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자꾸 그 수익을 챙기면서 자꾸 돈을 돌리면서 가시면 돼요. 요령이지 요령.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대선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내일도 잘 대응하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고 계시는데 잠깐 오늘 뭐 하시지? 한동 관련주하고 트럼프 수혜주 공략하는 요령을 알려드린대요. 들어서 보세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